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국토교통부에서는 지난 12월에 자동차 사이버 보안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자동차 제조사 및 협력사는 사이버 보안 관리 체계,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축을 의무화하고, 그리고 올해부터 자동차 관리법이라든지 관련 세부 사항들을 2022년 6월달까지 개정을 하고 난 다음에 2022년 7월달부터 CSM 구축에 대한 인증과 이러한 것들을 시행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이에 자동차 제조사와 관련 부품사라든지 협력사들은 CSMS 인증에 대비해야 하므로 이 시장에는 CSMS 인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와 관련해서도 이제 암호크와 인증서 관리 관련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보시게 되면은 자동차 사이버와 관련 국제 기준하고 표준 공간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CSMS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세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이버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자동차와 백엔드 서버에 관련된 사이버 보안 취약점들을 관리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사이버 보안에 대한 프로세스를 갖추고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이루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자동차 사이버 보안 위협 유형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이버 보안 위협들 중에서 키 관리 관점에서의 어떤 자동차 보안 위협들을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먼저 자동차 사이버 보안 국제 기준과 국내 공고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자동차 사이버 국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유럽 유엔 경제위원회 UNEC 산하의 국제 자동차 기준 조합 회의체인 WP29에서 처음으로 이제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관련 기준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우선 작년 6월 달에 이러한 그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대한 국제 표준들이 채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럽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 달부터 이러한 기준들이 적용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UN 레귤레이션 155번이라고 하는 이제 자동차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이제 CSMS 구축과 인증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적용 대상은 이제 보시는 것처럼 뭐 승용차나 뭐 상용차, 그리고 전기차, 그리고 자율주행과 같은 이런 차량들에 대해서 적용을 하겠다라고 얘기가 되어 있고요. 일단 주요 내용을 보시면 제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동차 제조사와 그 관련된 협력사들은 이러한 CSMS를 구축을 하고, 그리고 자동차 형식에 대한 내용들, 자동차 형식이라고 하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용차, 승합차, 전기차, 자율주행차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그 형식들이 다르기 때문에 형식별로 자기가 자동차량 제조사라면은 자기들이 생산하고 있는 그 승용차라면 승용차 관련된 모델별로 형식별로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요구를 해주는 승인 기관들이 자동차 제조사에 대한 CSMS를 갖췄는지, 그리고 갖췄다면은 그러한 프로세스가 잘 운영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CSMS 인증을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제 기준과 국내 공고안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도 제가 차이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 차량 형식별로 승인을 해주는 게 이제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는 형식 승인으로 이게 뭐 CSM에서 인증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다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해왔던 부분들이 자기 인증들을 되게 국내차 같은 경우는 시행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서 자기 인증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자동차 제조사나 그 협력사들이 CSMS 프로세스를 갖추고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국토교통부에서 해당되는 승인 기간을 아직 정하지 않은 상태인데요. 일단은 12월 달에 발표된 내용들을 보면은 국내에도 이러한 CSMS 인증을 위한 승인 기간을 정하겠다. 근데 아직까지 나온 것은 없고요. 일단 시행전이 2022년 7월 전에는 어떠한 이 승인 기간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어떤 기관에서 이런 승인들을 해줄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은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기 인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 인증이나 이제 형식성에 상관하지 않는 무관한 부분들을, 이제 공통된 부분들을 이제 저희 국내 공고화에서는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범위라든지 사이버 보안 내용, 그리고 제조사의 보고 의무 규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CMS 구축 및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서 뭐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인데요. 일단은 이러한 CSMS를 구축하는 주체는 차량 제조사입니다. 제공사뿐만 아니라 이제 차량의 부품을 제공하는 이제 특훈이들 티어 1이라고 얘기하는 차량 부품사들 협력사들까지도 같이 이러한 CSMS를 구축해야 된다는 게 이제 주요 내용인 거고요. 적용 범위는 차량의 라이프 사이클, 차량을 생산을 하고 양산을 해서 실제 고객에게 전달하는 양산 이후에 뭐 실제 차량을 구입해서 운행하고 있는 모든 단계를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사이버 취약점이, 그러니까 실제 자동차에 들어가 있는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펌웨어들을 개발을 할 때부터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 있는지를, 문제들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양산에서 출시 전에도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 뭐 이거는 거의 2011년부터 차량에 대한 뭐 해킹들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양산 이후에 사용자들이 차량을 운행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차량의 안전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런 보안 취약점이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빠르게 대응을 할 수 있느냐, 그런 것까지를 전체적으로 이제 어, CSMS 프로세스 안에 이제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량 라이프스타일 전반에 걸쳐서 이런 적합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지, 그리고 보안 취약점이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이러한 보안 취약점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CSMS 적용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크게 구성 요소를 보게 되면은 조직, 자동차, 위험 쪽, 그리고 공격,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조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CSMS라는 게 단순하게 이제 뭐 새롭게 나온 게 아니고요. 기존에 알고 계시는 ISMS라고 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 그것을, 그러니까 ISO 27001 기준으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차 관련된 도메인에서 이러한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만든 게 이제 CSMS인 거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돼서 보안 취약점 관리 프로세스, 관리 체계를 만든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조직 관점에 보면은 이러한 보안 프로세스를 운영하는 조직과 보안 정책, 이런 것들을 세우게 될 거고요. 관련된 사이버 시큐리티가 위험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하고 어떤 식은 뭐 대응 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것들이 바로 CSMS 운영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제 이제 저희가 사이버 관리를 해야 봐요. 사이버 보안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주체가 되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량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거의 ISMS 말하는 것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위험이 있는지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이거에 대한 위험 평가 및 분류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취약점이 발견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리고 이 취약점들이 어떻게 조치가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실제 이런 사이버 보안 위협들이 발생을 했을 때 내부적으로 테스트를 해서 검증을 하고 이런 조치 방안들이 적용이 됐을 때 또 다른 사이버 위험들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보안 시험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큐어 코딩이라고 얘기하는 소프트웨어적에서 이제 보안 취약점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방법들과, 그리고 실제 이런 소프트웨어들이 실제 구동이 돼서 이제 실행이 될 때 발생하는 취약점이 없는지,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퍼징 테스트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취약점을 탐지하는 툴들을 이용을 해서 어떤 취약점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게 바로 사이버 보안 시험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험 프로세스입니다. 위험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이 보안 취약점을 잘 아시겠지만 한 가지가 나오면 그 한 가지가 계속 유효한 것도 아니고 계속 새로운 신규 취약점들이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이제 자동차의 취약점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차량 제조사에서는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 관리하는 부분들이 신규 취약점이 나왔을 때도 이러한 신규 취약점들을 테스트를 해보고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리고 실제 차량에 이런 보안 패치가 된 소프트웨어라든지 펌웨어를 배포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 위험 관리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러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취약점에 대한 최신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게 취약점에 대한 보안 조치 내용이 패치가 나왔을 때 이게 정말 유효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평가하는 프로세스가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격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그 양산된 차량들이 운행을 하고 있을 때 어떠한 이런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고가 들어왔을 때 이거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탐지하고 대응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이런 보안 취약점이 발생했을 때 어떠한 공격 루트를 통해서 아니면 어떠한 원인을 통해서 이러한 공격들이 발생을 했는지를 분석을 하는 자체 프로세스 또한 차량 제조사나 협력사들이 갖춰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CSM에서 구축을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이제 크게 제가 분류를 해봤는데요. 크게 네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위협에 대한 위협과 보안 조치 및 그렇게 필요한 사항들을 고려해서 이제 보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이제 실제 UN 레귤레이션 155번에 해당되는 부록 쪽에 보시게 되면은 어떠한 차량 내에서도 이제 차량 부분이 있고 이런 공격 유형들을 분류를 해 놨습니다. 분류를 해 놓고 거기에 관련된 이렇게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되는지 내용까지도 UN 레귤레이션 155번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부록에 설명되어 있는 것들은 정말 최소한의 것들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차량 제조사마다 들어가는 전자 시스템의 소프트웨어나 펌웨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를 거기 때문에 자사에서 개발한 이러한 소프트웨어나 펌웨어 그리고 실제 동작하는 여러 가지 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건데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취약점들을 탐지를 하고 그거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대응들을 해나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사이버 위험 및 취약점으로 인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가능한 빠른 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또 구축해야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도 뭐 일반적인 저희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뭐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빨리 조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조치 같은 프로세스들을 미리 마련해 놓고 그리고 그러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대응 절차에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데드라인을 정해 놓고 뭐 24시간 이내 복구 아니면 뭐 48시간 이내 복구 이런 것들을 해서 체계를 갖춰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차량이 최초 양산이 돼서 등록되고 이제 모니터링에 지속적으로 이런 사이버 보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그리고 차량 내 데이터들이 이제 이런 사이버 공격들에 대해서 당했을 때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자동차 부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 공공망에 유의하는 사이버 보안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항목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구축의 CSM에서의 구축 주체는 차량 제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협력사가 들어가는 이유가 이제 네 번째 항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차량 제조사가 모든 것들을 다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흔히들 티어 1이라고 하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에서 관련된 소프트웨어라든지 부품들을 만들어서 차량 제조사에 공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도 협력사 또한 이런 사이버 보안들을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차량 사이버 보안 위협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차량 사이버 보안 유형은 일단은 보시게 되면은 그게 이제 차량이 있고 실제 백엔드 서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실제 흔히들 얘기하고 하는 OTA라고 하는 펌웨어나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이제 요즘들은 무선으로 다 몇 년 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관리해주는 백엔드 서버가 있을 거고요. 실제 차량에서 외부 통신이나 아니면 내부 통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협들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실제 차량과 관련된 백엔드 서버에 대한 위협입니다. 백엔드 서버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소프트웨어나 펌웨어 업데이트 같은 파일들을 배포를 하고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차량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백엔드 서버를 경유를 해서 실제 차량에 접근하는 공격 유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차 업데이트 그러니까 절차 관련 위협입니다. 이건 어떤 의미를 얘기하는 거냐면은 실제 정상적인 업데이트가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내에서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 반대로 실제 이게 악성 업데이트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차량에서 업데이트가 되는 경우 소프트웨어로 말하면은 흔히들 이야기하는 저희가 소프트웨어 코드 보안 취약점 탐지 툴 같은 경우에도 이탐 오탐 이런 얘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업데이트 절차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적인 업데이트 파일임에도 불구하고 차량 내에서 이 기기 검증이나 아니면 실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코드 사이닝 그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실제 정상적인 파일임에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고요. 그 반대로 해커로 인해서 이 백엔드 서버가 해킹을 당했어요.
해킹당한 상태에서 자기의 악성 코드를 코드 사이닝해서 정상적인 업데이트 파일인 것처럼 백엔드 서버에 등록을 해 놓고 이 파일을 자동차가 수신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를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이제 이미 지금 코드 사이닝 하기 위한 개인 키는 인증서라든지 개인 키는 이미 해커가 탈취를 당한 상태인 거기 때문에 차량 내에서는 당연히 정상 업데이트 파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관련 사항들이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통신 채널을 위한 차량 위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량 같은 경우에도 저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텔레맥스 모뎀 등을 통해서 외부 LTE라든지 아니면 외부 통신들을 통해서 차량 내에서 이제 수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실제 통신 채널을 통해서 이제 흔히들 이제 인터넷망에서 나오는 것처럼 실제 세션들을 가로챈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취약점들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게 일단 세 번째 내용이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이제 실제 개발자나 아니면 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운전자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면 그런 거겠죠.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차량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게 되면은 실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할 때 차량이 이제 정차 주행 중에서는 할 수가 없고요. 정차된 상황에서 업데이트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사용자 버튼을 누르고 하게 되는데 업데이트를 하시게 되면은 뭐 우선 업데이트 해보셨겠지만 절체 시동을 끄지 마십시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차량 사용자가 시동을 꺼버렸어요. 단순히 예를 들면은 저희가 이제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도 웹 파일을 지도 정보들을 업데이트를 할 때 업데이트를 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내용들도 시동을 끄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단순히 지도 파일만 업데이트를 하는 게 아니라 자동차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전자제어 시스템에 대한 펌웨어 업데이트도 같이 수행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전자제어 시스템의 펌웨어들을 업데이트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사용자가 보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쪽에 이제 내비게이션 쪽에 이제 업데이트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시동을 절대 끄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보안 위협은 사용자가 차량에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업데이트 패치가 되고 있는 동안 시동을 끄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사용자가 시동을 꺼버린 경우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거는 실제 개발 과정에서 이제 자동차 데이터 코드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뭐그 코드상에 뭐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해당되는 여러 가지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코드상의 보안 취약점이 있다거나 아니면 이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서 실제 나중에 실제 운영되는 차량에서 어떤 문제가 사이버 보안 취약점이 발생했을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차량 외부 연결에 대한 접속에 대한 위협들이 있는데요. 어, 일단은 자동차 커넥티비티 관련된 기능 관련된 취약점이라든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차량 제조사들이 자신이 독자적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협력 업체를 통해서 관련 소프트웨어들이나 이런 것들을 받거나 아니면은 오픈소스 통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오픈소스를 추가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오픈소스에 대한 취약점이라든지 아니면 외부 협력 업체에 대한 이런 것들 코드에 취약점이 있을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들 저희 정비소 가보시면은 ODB 포트를 통해서 차량을 진단을 하지 않습니까? 차량 정비소에서. 그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ODB 포트 툴을 통해서나 아니면 JTAG을 통해서 여러 가지 관련된 것들을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흔히들 그 2011년도에 많이 나왔던 게 이제 OBD 포트를 통해서 해킹하는 것들이 뭐 실제 보안 전문가 찰리 밀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이 시연을 보여줬던 내용인데요. 그래서 외부 인터페이스 쪽도 보안에 대한 위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대비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거는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주로 말씀드릴 그 키 관리 쪽에 대한 내용이긴 한데요. 그래서 암호 기술이 이제 손상되지 않거나 요거는 암호 기술을 얘기하면은 이제 암호키라든지 인증서 같은 것들을 정상적인 알고리즘을 통해서 생성한 것들이 아니라 뭐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셨다거나 그래서 암호키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실제 개발상에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관련 취약점들 그리고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이런 취약점들을 전반적으로 포함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7가지에 대한 보안 취약점 유형들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그 차량 내에 7가지 보안 취약점 유형들 중에서 키 관리 관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차량 보안 위협들을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위협들이 있는지를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 백엔드 서버에 이제 데이터 정보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최근 많이 뉴스에 나왔던 것도 차량 제조사에 관련된 뭐 제조 문서라든지 기밀 문서들이 그리고 다크웹에 올라와 있던 소식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이런 관련된 개발에 필요한 정보들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아니면은 실제 그 인증을 위한 키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드 코딩돼서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들이 백엔드 서버에서 동작을 할 때 관련된 DB 접속 URL이나 ID 패스워드 등이 들어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관련된 정보들을 키 관리 시스템에 저장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데이트 절차에 대한 오염 및 손상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에 대한 데이터 코드 및 추출하는 부분, 여기에서 암호키가 유출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암호 기술이 정확한 암호 키들이 배포가 되고 있는지를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세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이제 뭐 앞서 설명드린 내용들에서 이제 부과되는 내용들이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이버 키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아까 전에 저희가 외부 포트, 그러니까 OD 포트 2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그 위협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UNEC나 이제 실제 CNS 인증 관련된 ISO 21434에 대해서 요구하는 암호키나 인증 관리 프로세스를 저희 네오 키메일을 통해서 구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제 디바이스 시리얼 넘버 수집을 통해서 이 디바이스별로 암호키나 인증서를 자동 채석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디바이스 별 이제 암호키 자동 분배 및 바이너리에 대한 코드 사인 자동화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예시는 실제 그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선 업데이트, 펌웨어라든지 이런 OTA 서비스를 하는 경우에 저희가 그 관련된 차량용 기기 인증서라든지 그리고 포탈을 할 수 있는 사이닝 서버 이런 것들과 네오 키메이저가 연동을 해가지고 저희가 그 관련된 키와 인증서들을 자동으로 배포를 해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들은 기존에 이제 문제가 많이 발생했던 부분이 차량이나 실제 뭐 PC와 같은 업데이트 같은 부분에서 인증서를 동일한 인증서를 사용함으로 인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했던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19년도 3월 달에 A라는 이제 컴퓨터 제조사에서 업데이트 서버에서 이제 개인 키가 탈취가 당해 가지고 100만 대 이상의 A사의 그 컴퓨터가 악성 코드로 이제 패치돼서 그 개인 정보들이 이 해커의 이제 서버로 외부 서버로 이제 반출된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동차에서는 모델별이나 아니면은 거기 차량 내 부품별로 인증서나 암호키를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예시로 나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실제 도입 사례를 보시게 되면은 이건 차량 제조사와 그 관련된 티어 1이 이제 동시에 저희 제품을 구매를 한 거고요.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그 설명드린 것처럼 실제 차량 양산에 들어가는 그 양산형 빌드 서버가 있고요. 빌드 서버에서 저희 키메이저 연동되어 있어 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컴파일러 툴에 저희 암호키나 인증서를 제공을 해주고 코드 사인이 목적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실제 양산 들어가기 전에도 개발자들이 이 개발 서버에서도 이제 저희 키를 사용을 해가지고 저희 코드 사인을 수행을 하고 차량에 적용했을 때 문제가 없는지를 계속 확인을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체 암호키 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OEM에서 관리되는 키와 서버 연동을 통해서 CSMS 인증 요건들을 확보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운영 서버와 개발 서버의 분리를 통해서 개발 편의성 증대를 하고 보안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네오 키메이저 같은 경우에는 대칭키와 비대칭키, 흔히들 얘기하는 게 대칭키를 기준으로 128비 이상의 보안 강도를 가진 암호키를 사용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칭키를 기준으로 512비트의 키 길이 암호 강도를 가지는 키 길이와 이제 비대칭키, 흔히들 요즘 경량화 알고리즘이라고 해서 타운국사 알고리즘인 ECC까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민간 정보 관리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실제 DB URL이나 ID 패스워드를 하드 코딩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ISMS 진행 사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키메이저에 등록된
이런 것들 등록을 해서 관련된 키의 이름을 통해서 실제 이 프로세스가 어플리케이션이 수행이 될 때 관련된 키 정보를 저희 키메일 통해서 암호키를 받아가는 형태로 되어 있어서 키 분리가 되고 이러한 관리를 하시는데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CSMS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은 이제 자동차 제조사와 협력사들이 이런 CSMS를 구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가지 취약점 유형들 중에서 이제 백엔드와 자동차 보안의 위협들 4가지가 있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저희 네오키미즈를 통해서 CSMS 인증 및 보안 취약점, 보안성 확보를 위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들은 저희 1층에 저희 한컴 인텔리전스 부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찾아오시면은 지금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